안녕하세요. 저는 스펜서이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를 다양하게 불러요. 교육 개발 매니저, 교육 연구원, 교육 운영 매니저. 용어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각자 하는 일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운영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야는 소프트웨어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로 있으면서 왜 갑자기 올해부터 채용과 인사 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 벌새 모양이 있는 곳에서 장기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텍스트로 적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미팅을 하고, 모객을 하고, 선발을 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게 부트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죠. 그리고 제 스스로 더 해보는 일들도 있겠죠. 새로운 교육에 시도를 해본다든지, 관련된 이벤트를 벌여본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번 기수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 기수에는 이런 거를 해봤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과정이 끝날 때마다 회고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키워야 되니까 계속 소프트웨어 분야도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도 해보고, 그리고 업계에 대한 얘기들, 저는 교육업계랑 소프트웨어 업계 둘 다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실무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업계 동료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개발 현업에 계신 분들과 커피챗을 많이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은 좀 더 오래전부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점차 커졌는데 작년에 좀 더 크게 와닿아서 이런 고민들을 더 심각하게 했던 것 같은데, 개발자는 아닌데 개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네? 운영 업무의 자동화를 계속 하는 거? 이게 내 직무의 몰입성,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무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개발업계에 대한 지식을 외부 미팅이나 외부 커피챗으로만 해결을 하는 이 상황. 직접 관찰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만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돼? 물론 현직자의 얘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듣는 것과 이것을 보고 듣는 것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타 등등 뭔가 잡힐 듯한데 안 잡히는 듯한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2015년 12월 구글의, 그러니까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이죠. 이때까지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2016년 10월에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파트 매니저 채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한국에서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주최하는 SEF 소프트웨어 에듀 페스트가 열렸었죠. 사실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장기 부트캠프와 관련된 운영 매니저가 뽑힌 거는 그 이전에도 있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국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창출시키려고 국비 지원을 시작한 게 제가 찾기로는 2001년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부트캠프들이 있었죠. 그때도 운영 매니저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국비를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매니저님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라는 분은 없었어요. 대부분 가르칠 강사가 한 명 있고 그분이 싹 다 가르치고, 운영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출석 관리나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했던 거죠. 현재의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의 우대사항 또는 필수사항에는 컴퓨터 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 매니저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즉 10년차 시니어가 있는지 업계인 저도 모릅니다. 예, 있다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방식도 빠르고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5년 전, 10년 전과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냐? 교육 사업이냐? 교육 사업이냐? 뒤에 두 개는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색깔이 칠해진 것에 좀 무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 교육 사업이 다르고요. 교육에 집중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육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가,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지금의 저의 상태는 제 3자가 봤을 때는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점점 쌓일수록 3번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제 직무와 일치한 명확한 멘토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의 신념, 현실성과 필요성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교육자로 성장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부트캠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실성과 필요성이 다음처럼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취업 부트캠프,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일단은 목표가 사회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는 뭐 개발자가 되는 거 완전히 일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새나가는 얘기지만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 과정을 거쳐서 꼭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 내가 개발자가 되는 것,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아, 나는 개발자가 안 맞는구나. 다른 거를 해봐야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수료를 해봤구나. 무언가를 성공하는 작은 성공을 해봤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자생력, 사고력을 가져가는 게 우리 과정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길이 샜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이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받쳐주고 끌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받쳐주는 교육은 포화 상태죠. 맘만 먹으면은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부트캠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 부트캠프만의 매력이 있어서겠죠. 이 부트캠프의 질을 떠나서 양으로만 봤을 때 취업을 목표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환경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끌어주는 교육, 그러니까 회사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희소하죠. 사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공채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상시 채용으로 바뀌는 게 채용의 트렌드라서 그렇고요. 현 상황에서 회사에게 신입 교육이 있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신입 온보딩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이직률이겠죠. 가르치면 1년, 2년 뒤에 떠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받쳐주는 교육은 아래서 밀어주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끌어주는 교육 또는 그런 활동들은 위에서 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러면 위라는 게 어딜까? 결국엔 회사이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는 쪽이 어디냐? 예, 채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올해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공부라고 해봤자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제 위치, 저는 제 교육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싶었고 응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직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전문성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약간 좀 낮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채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함께 등장한 용어들이 좀 있었는데, 컴퍼니, 회사죠. 매니지먼트와 HR, 인사관리 쪽이죠. 그다음에 인플로이어 브랜딩, 채용 브랜딩인데 회사 브랜딩이랑 좀 비슷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브레,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전에도 디벨로퍼 릴레이션 직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채용을 공부하다가 이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업계인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아티클에서 나오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채용 쪽에서 바라보는, 회사 측에서 바라보는 데브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채용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렌드, 채용 쪽과 HR 쪽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한번 훑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응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쿡북이나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단기 교육이나 특강을 보고 있는데, 이 단기 교육이랑 특강에 대해서는 원티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원티드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채용과 인사 쪽, HR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로서 해석하고 배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정답을 누군가한테 제시할 정도의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관점과 생각만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로서는 꽤 오랜 기간의 경력을 쌓고 있는데,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미래의 후배들인 거겠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브런치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글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상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24년이 되면 영상으로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 딱히 나눌 만한 게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나의 무엇을 나누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부트캠프나 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들, 개발자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은 일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료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생각을 나누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생각과 관점들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눌 영상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깨지고 부서지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성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